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올해 49이에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날 아침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액자 안에 들어가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누군가 제 어깨를 톡 쳤어요. 언니였어요.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섰죠. 둘이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조문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그분들께 인사를 했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어요. 오빠가 옆에 서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올케 언니도 계셨어요. 넥타이를 매만지는 오빠 손이 자꾸 움직이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죠.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정해져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만 반복했어요. 조문객이 점점 늘어났어요. 장례식장 안이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서서 계속 인사를 했어요. 허리가 아팠어요. 다리도 아팠죠. 그런데 계속 서 있어야 했어요.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잠깐 앉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조문객들을 맞았죠. 아버지 회사 사람들이 왔어요. 동창회 사람들도 왔어요. 이웃 어르신들도 오셨죠.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냈구나. 오빠가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봤죠.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양복을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표정이 묘하게 딱딱했어요. 그 사람이 오빠한테 뭔가 말을 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 명함을 받았어요. 저는 그쪽을 보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 사람은 영정 사진 앞에 절을 하고 나갔어요.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조문객이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계속 인사를 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점심때가 됐어요. 친척 아주머니가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런데 배는 고팠어요.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손이 자꾸 떨렸어요. 언니가 물을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마셔. 저는 물을 받아 마셨죠. 목이 말라 있었어요. 오빠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 쪽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문객이 또 들어왔어요. 저는 다시 인사를 했어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였죠.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날 오후가 그렇게 지나갔어요. 조문객이 계속 왔다 갔다 했죠.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어두워지더군요. 장례식장 불빛이 더 밝아 보였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앉은 거였죠.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다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복도 쪽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힘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더 버텨.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오빠가 돌아왔어요. 얼굴이 좀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죠.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그걸 느꼈죠. 조문객이 또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오빠도 일어났죠. 그날 밤이 그렇게 왔어요. 장례식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저는 그 안에 서 있었죠.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저는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죠. 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영정 사진 앞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별로.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뒤척였죠. 눈을 감으면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오빠가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죠. 하나 마셔. 저는 받아서 마셨어요. 뜨거웠어요. 조문객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사람이 적었어요. 그래도 계속 인사를 해야 했죠. 오전이 지나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도 옆에 앉았죠.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오빠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는 그쪽을 봤어요. 오빠가 화면을 확인하더군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잠깐 받고 올게. 오빠가 말했어요. 복도 쪽으로 나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도 보고 있었어요. 또 전화네.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부터 오빠가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상했어요. 조문객 한 분이 나가셨어요. 저는 인사를 했죠. 그리고 다시 앉았어요. 오빠가 돌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언니가 물었어요. 응. 오빠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오빠가 받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또 울렸어요. 같은 번호였어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이번엔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는 언니를 봤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문객이 또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그런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오빠가 한참 만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봤죠. 오빠. 제가 불렀어요. 오빠는 저를 봤어요. 응?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없어.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느꼈죠. 언니도 느꼈을 거예요. 진수야. 언니가 불렀어요. 오빠 이름이었죠. 뭔가 있으면 얘기해.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죠. 나중에 얘기할게. 오빠가 말했어요. 지금은 아니야.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친척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날랐어요. 저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조금 먹었죠. 오빠는 밥을 거의 안 먹었어요.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났어요. 조문객이 또 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를 했죠. 그때 오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오빠가 바로 받았어요. 네, 박진수입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평소보다 높았어요. 긴장한 것 같았죠.
오빠는 복도로 나갔어요.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문객을 계속 맞았어요. 시간이 지나갔죠.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오빠를 찾으려고요. 복도에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 쪽이었죠. 오빠가 보였어요. 오빠는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미경아.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봤죠. 창백했어요. 오빠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말하기 싫은 것 같았어요. 그냥 일 때문에 그래. 오빠가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뭔가 있잖아. 제가 말했어요. 오빠, 나한테 말해줘. 오빠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지금은 안 돼. 오빠가 말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안으로 돌아왔어요. 언니가 저를 봤어요. 뭐래? 언니가 물었어요. 나중에 얘기한대. 제가 말했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조문객이 계속 왔어요. 저는 계속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오빠는 계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었어요. 조문객이 줄어들었죠.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오빠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오빠는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었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요. 오빠가 화면을 봤어요. 오빠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그걸 봤죠. 무슨 내용인지 궁금했어요. 오빠가 일어났어요. 나 잠깐 밖에 다녀올게. 오빠가 말했어요. 어디? 제가 물었어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오빠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오빠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처음 봤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계속 문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오빠가 들어왔어요. 뒤에 누군가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봤죠. 어제 본 그 남자였어요. 양복 입은 중년 남자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오빠한테 뭔가 말을 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죠. 둘이 복도 쪽으로 갔어요. 저는 언니를 봤어요. 저 사람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몰라. 언니도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복도 쪽을 봤어요. 오빠와 그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어요. 잠시 후 그 남자가 나갔어요. 오빠는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오빠한테 갔어요. 오빠, 저 사람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저를 봤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야.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부동산? 제가 되물었어요. 왜?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들어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이상했어요. 뭔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빠를 계속 지켜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기다렸어요. 언니도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다 돌아간 뒤였어요.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죠. 향 냄새만 남아 있었어요. 오빠가 의자에 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오빠, 제가 불렀어요. 오빠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 말해줘.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내일 얘기하자. 오빠가 말했어요. 지금 말해.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다 알 권리 있어.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기다렸죠. 아버지가,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뭐? 제가 물었어요. 집을, 오빠가 말했어요. 집을 팔기로 하셨어. 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언니도 그랬어요. 우리는 오빠를 보고 있었죠. 무슨 소리야? 언니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가 말을 이었어요. 집 매매 계약을 하셨어.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제가 물었어요. 한 달 전. 오빠가 대답했어요. 한 달 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언니도 몰랐을 거예요. 너는 알고 있었어?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오빠가 말했어요. 나중에 말하라고 하셨어. 나중에? 언니가 되물었어요. 언제?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알 것 같았죠. 돌아가신 다음에 말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언니도 앉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 거야? 제가 물었어요. 그 부동산 중개인?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 진행하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웃긴 게 아니었는데요. 그냥 나왔어요. 아버지 장례식도 안 끝났는데? 제가 말했어요.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거든요. 집을 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셨던 집. 장례식장에 도착했어요. 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죠. 잤어? 제가 물었어요. 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조문객이 오기 시작했죠. 저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집 이야기가요. 오전이 지나갔어요. 오빠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미안해.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점심때쯤이었어요. 복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쪽을 봤죠. 어제 그 남자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요. 오빠한테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그쪽으로 갔어요. 언니도 따라왔죠. 실례지만 제가 말했어요. 그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 저는. 그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대한부동산 김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게. 그 남자가 오빠를 봤어요.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계약건으로. 그 남자가 말했어요. 지금요? 언니가 말했어요. 지금 장례식 중인데요. 그 남자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절차상. 절차? 제가 말했어요.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무슨 절차예요? 그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오빠가 저를 봤어요. 미경아, 잠깐만. 오빠. 제가 말했어요. 지금 이게 뭐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를 보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둘이서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진정해. 저는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뛰었거든요. 화가 났어요. 조문객이 또 왔어요. 저는 인사를 해야 했죠. 그런데 손이 떨렸어요. 오빠가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혼자였어요. 그 남자는 안 보였죠. 어디 갔어? 제가 물었어요. 갔어. 오빠가 말했어요. 뭐라고 했어?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다시 온대. 내일? 제가 되물었어요. 왜? 서류 가져오려고.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빠, 지금 장난해? 오빠는 저를 똑바로 봤어요. 장난 아니야. 오빠가 말했어요. 이미 계약했어. 그래도 제가 소리쳤어요. 조문객들이 돌아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래도 지금은 아니잖아. 계약 날짜가 정해져 있어. 오빠가 말했어요. 미룰 수가 없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언니가 입을 열었죠. 그럼 우리는 언제 알았어야 해?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집이야, 오빠. 나도 알아. 오빠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저는 오빠를 보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오빠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조문객이 계속 왔어요. 저는 인사를 했죠. 그런데 머리가 하했어요. 그날 오후 내내 그랬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그냥 멍하게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조문객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죠.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우리한테 왜 말씀 안 하셨을까? 그리고 왜 오빠한테만 말씀하셨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영정 사진만 보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탔는데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계속 생각했어요. 도착했을 때 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어제보다 더 부어 있었죠. 언니, 제가 불렀어요. 언니는 저를 봤어요. 그게 다였어요. 오빠는 아직 안 왔어요. 조문객이 오기 시작했죠. 저는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조문객이 별로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장례식장이 한산했어요. 오빠가 들어왔어요.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그걸 봤어요. 뭐 들고 왔어?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옆에 놓았죠. 언니가 오빠를 봤어요. 진수야. 응. 오빠가 대답했어요. 오늘 그 사람 온대?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올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서류 가져온다며? 제가 물었어요. 응. 오빠가 짧게 대답했어요.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조문객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났어요. 오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죠.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김태수 씨였어요. 어제 그 부동산 중개인이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빠가 일어났어요. 그쪽으로 갔죠. 저는 따라갔어요. 언니도 따라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수 씨가 인사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 가져왔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오빠를 보더니 가방을 열었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A사 용지 여러 장이었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여기 계약서입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확인해 보시죠.
오빠가 서류를 받았어요. 저는 오빠 옆으로 갔어요. 같이 봤죠. 부동산 매매 계약서라고 써 있었어요. 매도인은 박영호.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매수인 이름도 있었어요. 낯선 이름이었죠. 저는 계속 읽었어요. 주소가 나왔어요. 우리 집 주소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계약 날짜 좀 봐.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날짜를 찾았어요. 한 달 전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요. 이게 진짜야? 제가 물었어요. 네. 김태수 씨가 대답했어요. 정식 계약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계속 봤어요. 잔금 날짜도 있었어요. 일주일 뒤였죠. 잔금이 일주일 뒤? 언니가 물었어요. 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 이거 맞아?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거야.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맨 아래에 서명이 있었어요. 아버지 서명이었죠.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분명 아버지 글씨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도장도 찍으셨어요.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아버지 도장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계약금은 이미 받으셨고요. 김태수 씨가 설명했어요. 잔금만 남았습니다. 얼마인데요? 언니가 물었어요. 김태수 씨가 금액을 말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었죠. 큰 돈이었어요. 그걸 일주일 안에? 제가 물었어요. 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계약서상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요.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는 이거 다 알고 있었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언제? 제가 물었어요. 한 달 전. 오빠가 대답했어요. 계약하실 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왜 안 말했어?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뭐? 언니가 재촉했어요. 나중에 말하라고 하셨어. 오빠가 말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왜? 제가 물었어요. 왜 나중에?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요. 실례지만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지금 결정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잔금 날짜요.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일주일 뒤인데 가능하신가요?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도 저를 봤죠.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어. 언니가 말했어요.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해야 돼. 오빠가 말했어요. 계약했으니까. 그래도 제가 말했어요. 지금 아버지 장례도 안 끝났는데.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알아. 오빠가 말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저는 서류를 다시 봤어요. 아버지 서명이 보였어요. 도장도 보였죠. 이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었어요. 직접 계약하시고, 직접 서명하시고, 직접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오빠한테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서류도 있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서류를 더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저는 받아서 봤죠. 우리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소유권 이전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태수 씨가 설명했어요. 잔금 날짜의 가치요. 저는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났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결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일주일 뒤 가능하신가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합니다. 저는 오빠를 봤어요. 오빠, 진짜? 오빠는 저를 봤어요. 미경아, 계약이야. 오빠가 말했어요. 지킬 수밖에 없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언니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서 있었죠. 그럼 일주일 뒤로 잡겠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수첩에 뭔가 적었어요. 장소는 제 사무실로 하시면 됩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김태수 씨가 명함을 꺼냈어요. 연락 주세요. 오빠한테 줬어요. 네. 오빠가 받았어요. 김태수 씨가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도 보고 있었죠. 오빠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오빠, 제가 불렀어요. 오빠는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빠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가슴만 아팠어요. 계속이요. 그날 오후였어요. 조문객이 거의 다 돌아갔죠.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언니가 옆에 왔어요. 미경아. 저는 언니를 봤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를 불렀어요. 오빠는 복도 쪽에 서 있었죠. 오빠, 이리 와. 오빠가 왔어요. 우리는 구석진 곳에 섰어요. 조문객 눈을 피해서요. 진수야. 언니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해줘.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뭘? 아버지가 언제 말씀하셨어? 언니가 물었어요. 집 파는 거. 오빠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달 전이야. 오빠가 말했어요. 정확히는 한 달하고 이틀 전. 계약금은?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어. 오빠가 말했어요. 병원비로 쓰셨대. 저는 그 날짜를 계산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이었어요. 아직 걸어 다니실 때였죠. 어떻게 말씀하셨어?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눈을 감았어요. 집에 오라고 하셨어. 오빠가 말했어요. 저녁 먹고. 그래서 언니가 재촉했어요. 거실에 앉으셨어. 오빠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 저는 듣고 있었어요. 상상이 됐거든요.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신 모습이요. 집을 팔기로 했다고. 오빠가 말했어요. 계약도 했다고.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때 이미 계약했다고?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낮에 하셨대. 저는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혼자 부동산에 가셨다는 거잖아요. 우리 몰래요. 그리고 언니가 물었어요. 이유를 물었지. 오빠가 말했어요. 왜 파시냐고. 뭐래?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 오빠가 말했어요. 병원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병원비요.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어? 언니가 물었어요. 아니. 오빠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들었지. 그럼? 제가 물었어요. 앞으로 들 거라고. 오빠가 말했어요. 많이 들 거라고 하셨어. 저는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한 달 전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오래 못 사실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정리하셨다는 거야?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셨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언니도 그랬어요.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죠. 그런데 제가 입을 열었어요. 왜 우리한테는 안 말씀하신 거야? 오빠는 저를 봤어요. 물었어. 오빠가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물었어. 뭐래? 제가 물었어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오빠가 말했어요. 나중에 말하겠다고. 나중에? 언니가 되물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게 말이 돼?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되는 거야? 나도 이해가 안 돼. 오빠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이었어. 저는 오빠를 보고 있었어요. 오빠는 찬성했어?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말렸지.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오빠가 말을 멈췄어요. 뭐? 언니가 재촉했어요. 아버지가 부탁하셨어. 오빠가 말했어요.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가 오빠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발이라고요. 그래서 그랬어. 오빠가 말했어요. 할 수 없었어. 저는 오빠를 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오빠도 힘들었을 거예요. 또 뭐 말씀하셨어?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잠시 생각했어요. 돈은 나눠 가지라고. 오빠가 말했어요. 3명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말을 이었어요. 미안하다고. 저는 숨을 참았어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다는 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뭐가 미안하다고? 언니가 물었어요. 이렇게 돼서. 오빠가 대답했어요. 집을 물려주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왜 미안해 하셔? 제가 말했어요. 우리가 미안하지.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 혼자만 알고 있었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른 사람은?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수키도 알고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 수키도 안다고. 오빠가 다시 말했어요. 수키는 오빠 부인이었어요. 제 올케 언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올케 언니도 알고 있었어?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말했어. 언제? 언니가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듣고 바로. 오빠가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언니도 그랬어요. 우리는 오빠를 보고 있었죠. 그럼 우리만 몰랐네. 제가 말했어요.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빠하고 올케 언니만 알고 있었어요. 저하고 언니는 몰랐죠.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알게 됐어요. 올케 언니는 뭐래?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아버지 뜻이라고. 오빠가 말했어요. 따라야 한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오빠가 말했어요. 혼자 감당하려고. 저는 오빠를 보고 있었어요. 오빠도 힘들어 보였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오빠, 제가 말했어요. 우리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나도 알아. 오빠가 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오빠가 얼마나 고민했을지요.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잔금 날짜가 일주일 뒤야. 오빠가 말했어요. 그때 가야 돼. 우리도? 제가 물었어요. 응.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같이. 저는 생각했어요. 일주일 뒤요. 아버지 장례 끝나고 바로예요. 집은 언제 비워야 돼? 언니가 물었어요. 잔금 받고 한 달 안에. 오빠가 대답했어요. 한 달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요? 짐은? 제가 물었어요. 정리해야지. 오빠가 말했어요. 다 같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서 있었죠. 조문객이 또 한 분 들어오셨어요. 저는 인사를 하러 갔어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계속 생각났거든요. 오빠하고 올케 언니만 알고 있었다는 게요. 저는 평생 처음으로 느꼈어요. 우리 가족이 둘로 나뉜 것 같다는 걸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요.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어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조문객이 다 돌아갔죠. 장례식장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가 왔어요. 올케 언니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느꼈죠. 올케 언니. 제가 불렀어요. 올케 언니가 저를 봤어요. 응, 알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집 파는 거. 올케 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죠. 앉자.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의자에 앉았어요.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셨죠.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진수야. 언니가 말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줘.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부터?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언니가 말했어요.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말했잖아. 오빠가 말했어요. 병원비 때문에. 그것만?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저를 봤어요. 다른 이유도 있었어. 저는 기다렸어요. 오빠가 계속 말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오빠가 말했어요. 집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싸워? 그렇게 말씀하셨어. 오빠가 말했어요. 형제끼리 집 때문에 다투는 거 봤다고.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누가 싸워? 다른 집 이야기야. 오빠가 말했어요. 아버지 친구분네 자식들. 저는 들었던 게 기억났어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 그런 집이 있었죠. 상속 문제로 자식들이 법정까지 갔다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하신 거야?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아서 돈으로 나눠주면. 오빠가 말했어요. 깨끗하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럴 사람들 같아?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올케 언니가 입을 열었죠. 아버님은 걱정하셨어. 올케 언니가 말했어요. 자식들 관계가 나빠질까봐. 저는 올케 언니를 봤어요. 올케 언니도 찬성하셨어요? 올케 언니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아버님 뜻이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언니가 입을 열었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가 말을 멈췄어요. 뭐? 언니가 재촉했어요. 미경이랑 미숙이는 감성적이라고. 오빠가 말했어요. 미리 말하면 말릴 거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감성적이라고요. 그래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가 애들이야? 오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는 오빠가 말했어요. 너희가 집에 정이 많다고 하셨어. 저는 숨을 참았어요. 맞아요. 저는 그 집에 정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집이에요. 어머니가 계셨던 집이요. 모든 게 기억나는 곳이었죠. 그래서 말 안 하신 거야? 제가 물었어요. 미리 말하면 오빠가 말했어요. 반대할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빠는 반대 안 했어?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숙였어요. 했지.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오빠가 말을 이었어요. 제발이라고 하셨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발이라고요. 아버지가 오빠한테요. 뭐라고 하셨는데?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눈을 감았어요. 이것만 들어달라고. 오빠가 말했어요. 마지막 부탁이라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부탁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니요. 올케 언니가 휴지를 꺼냈어요. 눈을 닦았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영정사진 속 아버지만 우리를 보고 계셨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언니가 말했어요. 장금 날짜에 가야 돼. 오빠가 말했어요. 일주일 뒤. 그 전에 집 가봐야 하지 않아?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 끝나고 바로. 저는 생각했어요. 내일 모레면 장례가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짐 정리는? 언니가 물었어요. 한 달 안에 해야 돼. 오빠가 대답했어요. 한 달이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버릴 건 버리고. 오빠가 말했어요. 나눌 건 나누고. 아버지 물건들은?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것도 정리해야지.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아버지 옷장을 여는 것도요. 아버지 책상을 치우는 것도요. 어머니 물건도 있잖아. 언니가 말했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물건은 그대로 있었죠. 아버지가 그대로 두셨거든요. 그것도 오빠가 말했어요. 다 정리해야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할 것 같아. 나도. 언니가 말했어요. 오빠가 우리를 봤어요. 그래도 해야 돼. 오빠가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 저는 알았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요. 이미 결정됐다는 거요. 그럼 언제부터? 제가 물었어요. 장례 끝나고. 오빠가 말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다음 날이요. 너무 빨랐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나도 갈게. 올케 언니가 말했어요. 도와줄게. 저는 올케 언니를 봤어요. 고마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복잡했죠. 왜냐면 올케 언니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보다 먼저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미경아. 오빠가 불렀어요. 저는 오빠를 봤어요. 응. 정말 미안해. 오빠가 말했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어났죠.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것도요. 그런데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오빠한테만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요. 3일장 마지막 날, 발인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상복을 입고 있었죠. 저도 갈아입었어요. 오늘이네.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들어왔어요. 올케 언니와 함께였어요. 둘 다 상복을 입고 있었죠. 조문객이 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계속 절을 했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왔어요. 영정 사진을 모셨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장례식장을 나섰어요. 영구차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 계셨죠. 화장터로 갔어요. 가족들만 따라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화장이 끝났어요. 유골함을 받았죠. 오빠가 들고 있었어요. 납골당으로 갔어요. 어머니 옆이었어요.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절을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죠. 짐을 정리했어요. 조물록을 챙겼어요. 조화도 정리했죠. 장례식장 직원이 도와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어디 가서 밥 먹자. 오빠가 말했어요. 근처 식당에 갔어요. 가족들만 앉았죠. 메뉴를 시켰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어요. 먹어. 언니가 말했어요. 힘내야지. 저는 조금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내일 집에 가야 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 응. 오빠가 말했어요. 미룰 수가 없어. 언니가 물었어요. 뭐부터 해야 돼? 짐 정리. 오빠가 말했어요. 한 달 안에 다 비워야 되니까.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 달이요.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오빠가 말을 이었어요. 잔금 받을 날도 정해야 하고. 언제? 제가 물었어요. 나흘 뒤. 오빠가 대답했어요.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일주일이요. 금방이었어요. 그날 뭐 해야 돼? 언니가 물었어요. 등기 이전. 오빠가 말했어요. 서류 준비해야 돼. 무슨 서류? 제가 물었어요. 오빠가 설명했어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같이 가야 돼? 언니가 물었어요. 응.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유자 상속인이니까. 저는 밥을 먹다 말았어요. 소유자 상속인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돈은 어떻게 나눠? 올케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올케 언니를 봤어요. 언니도 봤죠. 오빠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셋이서 똑같이. 그럼 계산해 봤어? 올케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잠시 망설였어요. 대충? 얼마?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가 숫자를 말했어요. 저는 그 금액을 들었죠. 크다면 큰 돈이었어요. 한 사람당? 제가 물었어요. 응.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집을 살 수는 없었어요. 세금은? 언니가 물었어요. 빼야지. 오빠가 말했어요. 양도세 계산해야 돼. 그럼 얼마나 남아? 제가 물었어요. 오빠가 또 숫자를 말했어요. 조금 줄어든 금액이었죠. 그게 다야? 올케 언니가 물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음식만 먹고 있었죠.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경이는? 오빠가 물었어요. 몰라. 제가 말했어요. 생각 안 해봤어. 언니가 말했어요. 나도. 올케 언니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전세 보증금 보태려고. 저는 올케 언니를 봤어요. 전세? 응. 올케 언니가 말했어요. 지금 사는 데가 좁아서.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애들 방이 필요해. 저는 조카들 생각을 했어요.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이었죠. 방이 하나밖에 없으면 힘들겠다 싶었어요. 그렇구나.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없었죠. 미숙이는? 오빠가 언니한테 물었어요. 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애 학원비 내야 돼. 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남으면 모아둘게.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언니를 봤죠. 언니 딸이 고등학생이었어요. 학원을 여러 개 다녔거든요.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경이는 진짜 모르겠어? 오빠가 다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제가 말했어요. 그냥 모아둘래. 오빠는 더 묻지 않았어요. 우리는 밥을 다 먹었죠. 계산하고 나왔어요.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폈어요. 그럼 내일 집에서 보자. 오빠가 말했어요. 몇 시? 언니가 물었어요. 10시?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도 끄덕였죠. 헤어졌어요.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오빠네는 전세 보증금이요. 언니네는 학원비요. 그런데 저는요? 저는 뭐가 필요한가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혼자 사는 작은 원룸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짐을 내려놨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빠가 말한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잔금, 세금, 분배금. 그게 우리 집값이었어요. 평생 살았던 집이요. 어머니가 계셨던 집이요. 그 집이 숫자로 바뀌었어요. 나눠지고 계산되고 있었죠. 저는 그게 이상했어요. 창밖을 봤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내일 집에 간다는 게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씻고 나와서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오늘 그 집에 간다는 게요. 아버지 없는 집에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렸어요. 익숙한 동네였죠.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골목이 나왔어요. 예전 그대로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집이 보였어요. 대문이 보였어요. 저는 그 앞에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미경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였어요. 언니. 제가 말했어요. 언니가 제 옆에 섰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 들어가겠어.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자. 문을 열었어요. 현관이 보였죠. 아버지 신발이 그대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죠. 소파에 아버지 카디건이 걸려 있었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이 탁자 위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방금 나가신 것 같았어요. 왔네. 오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방에서 나왔어요. 응. 저는 대답했어요. 올케 언니도 나왔어요. 안녕.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거실에 모였어요. 소파에 앉았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뭐부터 할까?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방부터 봐야 하지 않아?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 오빠가 일어났어요. 안방부터 보자. 안방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냄새가 났어요. 저는 숨을 참았어요. 옷장이 보였어요. 아버지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언니가 물었어요. 일단 분류해야지. 오빠가 말했어요. 입을 수 있는 거, 버릴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하겠어. 나도. 언니가 말했어요. 오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해야 돼. 올케 언니가 말했어요. 천천히 하자. 우리는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죠. 이거 봐. 언니가 말했어요.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 시계가 있었어요. 낡은 손목 시계였죠. 오래된 거였어요. 이거 아버지가 항상 차시던 거. 언니가 말했어요. 오빠가 받아서 봤어요. 이거 할아버지 거였어.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거든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으셨다고요. 이건 누가 가져? 올케 언니가 물었어요. 우리는 서로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오빠가 가져. 제가 말했어요. 장남이니까. 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래. 오빠는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고맙다.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계속 서랍을 열었어요. 아버지 물건들이 나왔죠. 안경, 지갑, 열쇠. 이건? 언니가 뭔가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봤어요. 아버지 글씨였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죠. 일기? 제가 물었어요. 언니가 읽었어요. 아니, 그냥 메모 같은 거. 오빠가 받아서 봤어요. 병원 날짜 적어 놓으셨네. 저는 그 수첩을 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적혀 있었죠.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언니도 봤어요. 아버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수첩만 보면서요. 오빠가 수첩을 닫았어요. 이건 내가 보관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도 끄덕였죠. 계속할까?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멈췄어요.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었거든요. 이거 어머니 거 아니야? 언니가 뭔가 꺼냈어요. 어머니 목걸이였어요. 저는 기억났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거였죠. 이건 누가? 올케 언니가 물었어요. 언니가 저를 봤어요. 미경이가 가져. 나. 제가 말했어요. 응. 언니가 말했어요. 너 어머니 닮았잖아. 저는 목걸이를 받았어요. 손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언니도 뭐 가져야지. 제가 말했어요. 난 괜찮아. 언니가 말했어요. 아니야. 제가 말했어요. 뭐라도 가져. 언니는 옷장을 봤어요. 그럼 이거. 어머니 스카프를 꺼냈어요. 그거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거. 제가 말했어요. 응.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물건을 나눴어요.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이건 누가 가져? 올케 언니가 물었어요. 어머니 반지였어요. 저는 언니를 봤어요. 언니도 저를 봤죠. 언니가 가져. 제가 말했어요. 아니, 내가.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가 먼저잖아. 제가 말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죠. 언니는 벌써 스카프 가졌잖아. 언니가 저를 봤어요. 너도 목걸이 가졌어. 그건 언니가 주라고 했잖아. 제가 소리쳤어요. 나도 내가 가지라고 했어. 언니도 소리쳤어요. 우리는 서로 쳐다봤어요. 숨이 가빠졌어요. 아, 오빠가 말했어요. 그만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언니도 그랬어요. 이러지 말자. 오빠가 말했어요. 물건 때문에 싸우면 어떡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죠. 미안. 언니가 말했어요. 나도. 제가 말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깐 쉬자. 오빠가 말했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언니는 베란다로 갔죠. 올케 언니가 물을 가져왔어요. 마셔. 저는 받아서 마셨어요. 손이 떨렸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갔어요.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보고 있었어요. 올케 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힘들지. 올케 언니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만 마셨죠. 오빠와 언니가 돌아왔어요. 계속할까?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안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되지 않았어요. 계속 서로 눈치만 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 저건? 그건 누가 가져? 그런 말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답은 나오지 않았죠. 시간이 지났어요. 오후가 됐어요. 우리는 거의 진도가 안 나갔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안도했어요. 더 이상 못하겠었거든요. 밖으로 나왔어요. 날씨가 흐렸어요. 저는 언니를 봤죠. 언니. 제가 불렀어요. 언니는 저를 봤어요. 응. 아까는 미안해. 제가 말했어요. 나도.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헤어졌어요. 저는 혼자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계속 생각났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요. 언니랑 싸운 것도요. 아버지가 걱정하셨던 게 이거였을까요? 우리가 싸우는 거요. 물건 때문에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장금 날짜였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약속 장소는 부동산 사무실이었어요. 오빠가 주소를 보내줬죠. 저는 그걸 보고 찾아갔어요. 언니도 왔어요. 우리는 건물 앞에서 만났죠. 왔네. 언니가 말했어요. 응. 저는 대답했어요. 오빠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올케 언니와 함께였죠. 사무실 안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태수 씨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인사했어요. 우리는 앉았어요. 테이블에 서류가 펼쳐져 있었죠. 매수인분이 곧 오실 겁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저는 긴장됐어요. 손이 떨렸죠. 언니도 그런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들을 봤죠. 안녕하세요. 그들이 인사했어요. 우리도 인사했어요. 어색했어요. 그들이 앉았어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 서류였죠. 저는 그걸 보고 있었어요. 먼저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우리는 신분증을 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죠. 잔금은 준비하셨습니까? 김태수 씨가 매수인에게 물었어요. 네. 남자가 대답했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죠. 계좌이체로 하시죠?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네. 오빠가 대답했어요.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송금 화면이 보였죠. 금액을 입력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우리 집값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죠.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말했어요. 오빠가 휴대폰을 봤어요. 들어왔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좋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그럼 등기 서류에 서명하시죠. 서류가 우리 앞으로 왔어요. 저는 그걸 봤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였죠.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김태수 씨가 설명했어요. 오빠가 먼저 펜을 들었어요. 서명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박미숙 씨, 김태수 씨가 언니를 불렀어요. 언니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명했어요. 박미경 씨, 제 차례였어요. 저는 펜을 받았어요. 서류를 보고 있었죠. 한참을요. 미경아, 오빠가 불렀어요. 저는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어요. 박미경, 펜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뭔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장도 찍어주세요.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씩요. 저는 마지막이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붉은 잉크가 서류에 남았죠. 다 됐습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서류를 정리했어요. 매수인에게 건넸죠. 축하드립니다. 김태수 씨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들은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열쇠는 언제 드리면 되나요? 여자가 물었어요. 한 달 안에. 오빠가 대답했어요. 짐 정리하고 드릴게요. 네. 여자가 말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한 달이 천천히인가요? 집 상태는 어떤가요? 남자가 물었어요. 좋습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관리 잘했어요. 그래도 한번 가봐도 될까요? 여자가 물었어요. 오빠는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여자가 말했어요. 연락드릴게요. 오빠가 말했어요. 네.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갔어요. 우리만 남았죠.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등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언제 끝나요? 언니가 물었어요. 일주일 정도면.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일주일이요. 그럼 정말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안에 집 비우시면 됩니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한 달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저는 눈을 찡그렸죠. 끝났네. 언니가 말했어요. 응. 오빠가 말했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 있었죠. 점심 먹을래? 오빠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 나도. 언니가 말했어요. 우리는 헤어졌어요. 저는 혼자 걸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버스를 기다렸죠. 휴대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은행에서였죠. 입금 내역이었어요.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어요. 제 몫이었어요.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집이었어요. 제 평생이었죠.
버스가 왔어요. 탔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다시 봤어요. 계좌 잔액을 확인했어요. 숫자가 있었죠. 그런데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내 거라는 게요. 집을 판 돈이라는 게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죠. 다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서명하고 도장 찍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었죠. 계약은 유효했어요. 법적으로 완료됐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하신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저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고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어요. 응, 제가 받았어요. 내일부터 짐 정리 시작하자. 오빠가 말했어요. 응, 저는 대답했어요. 힘내. 오빠가 말했어요. 응,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다시 천장을 봤어요. 내일부터 짐을 정리한다는 게요. 한 달 안에 다 비운다는 게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야 했어요. 어쩔 수 없었거든요.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되돌릴 방법은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다음 날부터 집에 갔어요. 주말마다요. 평일 저녁에도 시간 나면 갔죠. 오빠와 언니와 저요. 올케 언니도 가끔 왔어요. 우리는 방마다 돌아다녔죠. 안방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옷을 꺼냈어요. 하나씩요. 이건 기부하자. 오빠가 말했어요. 박스에 넣었어요. 정리됐죠. 그렇게 하나씩 비워나갔어요. 작은 방은 제 방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쓰던 방이죠. 문을 열었어요. 책상이 그대로 있었어요. 중학교 때 쓰던 거였어요. 흠집이 많았죠.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노트가 나왔어요. 일기장이었어요. 펼쳐봤어요. 제 글씨였어요. 어렸을 때요. 오늘 엄마가 떡볶이 해주셨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주방에서 요리하시던 모습이요. 저를 부르시던 목소리요. 미경아. 언니가 불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응, 괜찮아? 언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일기장을 챙겼어요. 가져가기로 했죠. 책장을 비웠어요. 오래된 책들이 나왔어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챙겼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일주일이요. 집이 조금씩 비었어요. 언니 방도 정리했어요. 언니는 옷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도와줬어요. 이거 봐. 언니가 뭔가 꺼냈어요. 졸업사진이었어요. 우리 셋이 찍은 거였죠. 어렸을 때요. 이거 언제 찍었더라. 제가 말했어요. 초등학교 때. 언니가 말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요. 아버지가 찍어주셨던 거예요. 이거 복사해서 나눠 가지자. 언니가 말했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정리했어요. 날마다요. 집은 점점 비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매수인 부부가 왔어요. 집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안내했죠. 그들은 이곳저곳 확인하고 갔어요. 거실 짐을 정리했죠. 소파, 탁자, 텔레비전. 이건 어떻게 해? 제가 물었어요. 업체 불러야지. 오빠가 말했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가져가고 나머지는? 언니가 물었어요. 버려야지. 오빠가 말했어요.
버린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이 소파에서 우리가 텔레비전을 봤는데요. 이 탁자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미경아, 오빠가 불렀어요. 응, 저는 대답했어요. 너 가져갈 거 있어? 오빠가 물었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뭘 가져가야 할까요?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시계. 제가 말했어요. 벽시계를 가리켰죠. 그거? 오빠가 물었어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시계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죠. 똑딱똑딱 소리가 났었어요. 오빠가 떼어줬어요. 저는 받아서 봤죠. 멈춰 있었어요. 건전지 갈아야겠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 오빠가 말했어요. 시계를 챙겼어요. 가방에 넣었죠. 3주일이 지났어요. 주방을 정리했어요. 그릇, 냄비, 수저. 이거 다 어떻게? 언니가 말했어요. 나눠 가지자. 오빠가 말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꺼냈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거였어요. 저는 몇 개 챙겼죠. 냄비도 챙겼어요. 어머니가 국 끓이시던 거였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죠. 엄마 생각난다. 언니가 말했어요. 나도.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주방에서요. 마지막 주였어요. 거의 다 비웠어요. 집이 텅 비어 보였죠. 이제 거의 다 됐다.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빈 방들이 보였어요. 흔적만 남아 있었죠. 언제 열쇠 넘겨? 언니가 물었어요. 모레. 오빠가 말했어요. 모레요. 이틀 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청소해야지. 올케 언니가 말했어요. 그래. 오빠가 말했어요. 다음 날 청소했어요. 구석구석이요. 먼지를 닦았어요. 바닥을 닦았어요. 유리창도 닦았죠. 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깨끗한데 낯설었어요. 우리 집 같지 않았거든요. 다 끝났네.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죠. 마지막 날이었어요. 열쇠를 넘기는 날이요. 우리는 집에 모였어요. 마지막으로 둘러보자. 언니가 말했어요. 방마다 돌아다녔어요. 안방, 작은 방, 언니 방. 모든 게 비어 있었어요. 흔적만 남아 있었죠. 벽에 못자국이요. 거실로 왔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발소리만 울렸죠. 여기서 우리 컸는데. 제가 말했어요. 그러게. 언니가 말했어요. 오빠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매수인이었어요. 부부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인사했어요. 그들은 집 안을 둘러봤어요. 깨끗하네요. 여자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빠가 말했어요. 열쇠는? 남자가 말했어요. 오빠가 열쇠를 꺼냈어요. 건넸죠. 남자가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잘 살아주세요.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대문 앞에 섰죠. 집을 봤어요. 마지막으로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가자. 오빠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섰죠. 걸어 나왔어요. 골목을 지나서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 버스가 왔어요.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집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점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제 원룸에 살고 있었죠.
벽시계를 걸었어요. 건전지를 갈았어요. 다시 움직였죠. 똑딱똑딱.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요. 아버지는 왜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우리한테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오빠한테만 왜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마 평생 모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아버지는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거요. 마지막까지요. 우리가 싸우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아버지 방식이었던 거죠.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요. 미경아. 응? 너 괜찮아? 응, 괜찮아. 돈은 잘 쓰고 있어? 응, 모아두고 있어. 그래, 잘했다. 짧은 통화였어요. 그런데 괜찮았어요. 언니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나. 응, 언니. 요새 어때? 그냥 그래. 나도. 응. 우리는 다 괜찮은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집 계약서에 서명하실 때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외로우셨을까요? 쓸쓸하셨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아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셨다는 거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게 맞는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한테 상처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도 혼자 견디셨다는 걸요. 그 결정을요. 벽시계가 똑딱거려요. 시간이 가고 있어요. 집은 이미 팔렸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죠. 우리 흔적은 지워졌어요. 그런데 기억은 남아있어요. 저한테요. 언니한테요. 오빠한테요. 그 집에서 우리가 살았던 시간이요. 아버지가 계셨던 시간이요. 어머니가 계셨던 시간이요. 그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팔 수도 없고요. 지울 수도 없어요. 저는 그걸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평생요. 벽시계를 봤어요. 똑딱똑딱. 계속 가고 있었어요. 저도 가야죠. 앞으로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있었죠.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또 다른 감동과 위로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